안녕하세요. 한창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재벌 가해 이혼 판결 2라운드. 부제는 1, 2심 판결이 왜 이렇게 다른가? 그리고 3심의 전략 및 결과 예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사건은 SK 이제 재벌 가해 최태한 회장님하고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는 사건이 아니어서 사실관계나 증거관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사실관계 증거 언급된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점이기 때문에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내지는 재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언론에 관심이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1심 때는 남편 회장님 쪽으로 최대한 유리한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2심 판결이 너무나도 아내 노소영 관장 쪽으로 최대한 또 유리한 판결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심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리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그 극과 극으로 달리는 금액 자체가 1조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심 판결을 조금 비교해 보면요, 1심 결과를 보시면 위자료가 1억 원, 재산분할이 아내분이 받아갈 재산분할 금액이 66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결과치는 위자료가 20억 원, 재산분할 인정된 금액이 1조 3,808억 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분할 비율은 6대4, 65%대 35%에서 분할 비율은 비슷한데요. 분할 대상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영상이 분할 대상 싸움이 분할 비율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영상을 한번 제가 찍어드린 적이 있어요. 즉, 테이블에 얼마를 올려놓고 그것을 몇 대 몇으로 가르느냐의 문제인데, 테이블에 올라온 금액이 1심에서는 2,142억 원이었고 2심에서는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금액이 4조 115억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몇 대 몇으로 나누냐는 분할 비율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분할 대상에 1심 때는 어땠어요? 1심 때는 SK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편의 특유 재산으로 봐서 다 분할 대상에 빠져버리니까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분할 대상 자체가 적게 잡혔고, 그리고 2심에서는 1심 때 빠졌던 분할 대상들이 다 인정돼 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4조 원이 육박을 했고, 4조 원 중에 아내분의 몫이 35%가 됐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1조 3,808억 원이 인정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재산분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사실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1988년 혼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27년 만에 남편 회장이 혼외자의 편지를 공개하면서 나 이제 이혼을 선언하게 되죠. 그 뒤에 2017년에 남편 원고 쪽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되고, 아내 쪽은 수년간 이혼을 거부하다가, 그죠? 2년 정도. 2년 후에 2019년부터 1심입니다. 이게 다 1심 과정에서 피고인 나도, 아내인 나도 이제 못 살겠다. 나도 이혼할란다. 그래서 나도 반소, 위자료 내놔라, 재산분할 내놔라 했단 말이에요. 1심에서 청구한 반소 금액은, 아내 쪽에서 청구한 것은 위자료가 3억 원 청구했고 재산분할을 1조 3천억 원 정도를 청구했었는데, 1심 결과에서 위자료는 3억 원 중에 1억 원 인정이 됐고 재산분할은 1조 3천억 원을 청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주식 자체가 분할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SK 회장님인데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다 빼버리니까 어때요? 2,100억 원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40%가 인정이 되더라도 아내분이 받아갈 몫은 665억 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SK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2심에서 이제 포함됐다고 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봅시다. 2심 판결은 일단은 이 부분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쟁점으로 제가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판단해 볼 텐데요. 일단은 이미지전입니다. 이미지전. 제가 이혼 소송은 이미지 싸움이다 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혼인 파탄이 되었을 때 그 귀책 여부를 따질 때 일반적인 우리 소송에서는 위자료 금액이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송이라는 것은 일단 위자료가 이 사건은 20억 나와서 크게 나왔지만 사실은 위자료가 쟁점이 아니에요. 이 사건도. 왜? 1조 3,808억 원을 받아오느냐 못 받아오느냐를 소송을 하는데 20억 원은 너무 사소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혼 소송 하실 때는 위자료 금액이 보통 일반적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위자료 금액 때문에 그것을 치열하게 싸우는 게 첫 번째 아닙니다. 위자료 금액도 금액인데 위자료 받으면 좋고 또 개인이 아무리 뭐 돈이 또 중요하지만 남녀가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헤어질 때 누가 귀책 배우자느냐는 또 심정적으로 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 크게 걸려있는 소송에서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전체 이 소송의 향방을 결정하는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판사예요. 그러면 판사가 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1심 판사는 재산 분할로 결과적으로 665억 원을 줘라고 판단을 했고 2심 판사는 1조 3,808억 원을 줘라고 판단했는데 그러면 1심 판사든 2심 판사든 두 판사님들 중에 뭔가 위법이 있냐 잘못된 판단이냐 볼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잘못되었다고. 다 판사님들 훌륭하시고 나름의 논리와 법률에 따라서 판단했는데 결과치는 극과 극을 달렸지만 그게 잘못이 아니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법원 판사님의 재량 범위는 판단의 재량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그게 입증이 됐죠.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아내분이 재산관계는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 아내분이 바람을 폈다거나 아내분이 남편을 때렸다거나 해서 아내분의 귀책 사유인 경우가 그렇게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경우와 남편의 귀책에 의해서 파탄되는 경우를 보면 엄격히 따지면 재산 분할은 별개의 문제 아니야? 그 위자료에서는 뭐 주든지 말든지 정리하고 재산 분할은 재산 분할만 놓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형식상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판사인데 내가 아내 편을 들어주고 싶어 속마음으로 그러면 이렇게 기울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남편 편을 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도 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판사의 적법한 판단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분이 SK를 운영하고 본인은 부정행위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착실하게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일구고 있는데 아내분이 가정적으로 아내분이 뭐 바람이 났다거나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어서 이혼을 한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지 않고 재산 분할 비율을 그냥 이만큼이나 떼줘라고 하면 만약에 2심 판사가 이렇게까지 전향적인 판단이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막 판결에서 말하는 논리와 것들은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서 판사가 결과를 정했다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위법의 영역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재량범위, 스펙트럼이 재산분할에서 넓기 때문에 뭐 10년 살면 5대5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서 그죠? 재산을 상당히 지켜온다거나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대표적으로
이 2심 판결에서 2심 판사님이 남편 회장 쪽에 대하여 매우 이미지가 당신은 나쁘다는 것을 거의 명시한 판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심 판사님이 이미지적인 이 부부가 깨진 원인의 귀책 사유가 남편 쪽에 전적으로 있고, 그것이 너무 2심 판사님 봤을 때는 내가 아내 쪽 편을 들어주고 싶다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면 판결의 내용을 한번 2심 판사님이 판결문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7년 만에 그 회장님 쪽에서 혼외자의 편지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쿵저러쿵 해서 나는 이혼을 하랍니다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2심 판사가 지적한 내용을 보면, 내가 이제 회장이 하는 말이 내가 상간녀에게 이혼하라고 했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켰다. 이런 취지의 이제 편지 내용이 들어있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2심 판결문에서 판시한 부분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은 혼인관계의 유지 존속을 좌우할 정도의 결정적인 내용이다. 만약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 없다. 2019년 5월에 피고 쪽에서 암 진단을 아내 쪽에서 받았는데, 그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원고 쪽의 행동 자체가 정신적 충격을 많이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미지는 곧 귀책의 영역이고 귀책은 위자료죠. 그래서 이 2심 판단한 판사님이 애초에도 일반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많이 주시는 판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건에서도 남편이 바람을 여러 번 핀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를 2억 원까지도 전향적으로, 2억 원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2억 원까지 전향적으로 판단한 판사님인데, 이 SK 사건을 맡으면서 여기는 그냥 거의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판단하면서, 그 이미지는 누구 편이다? 이미지는 아내 쪽이 좋고 남편 쪽은 나쁘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아주 잘 싸워야 될 거야.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러하면서 이제 재산 분할의 주요 쟁점이 뭐냐면, 지금 너무 극과 극으로 갈렸잖아요. 극과 극으로 갈렸다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서는 SK 주식이 빠져버렸고 여기서는 SK 주식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SK 주식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주요 각자의 논리는 무엇이었냐면, 원고는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다가 단독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이 원고 측의 논리였어요. 그렇고 그 논리가 1심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져 가지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아예 빠져버리니까, 큰 덩어리가 몇 조 되는 덩어리가 빠져버리니까 남아있는 재산은 2142억 원밖에 없었고, 이렇게 판단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피고의 논리는 1심에서도 논리는 동일했어요. 공동으로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공동으로 형성을, 그 SK 주식을 공동으로 형성이 됐던 거고, 그래서 공동으로 상승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는 논리였죠. 결과적으로는 2심에서는 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우리 재산분할 소송에서 제가 첫 영상 1심 판결라고 찍은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게 아무리 이게 선대상속이고 그냥 혼인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이다, 로또를 맞은 재산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속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었냐가 돼버리면, 혼인기간 중에, 그러면 재산분할 대상에 보통 포함이 돼버리고, 혼인 파탄 시점으로부터 1, 2년 전에 상속받았다거나, 그죠? 1, 2년 안에 뭐 로또를 맞았다, 이런 것들은 분할 대상에 포함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심 판단은 또 제가 사실은 이 판단도 제가 약간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너무 원고 쪽에 유리하게 판단이 됐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소송을 100건이든 1000건이든 해도 대부분 혼인기간이 30년, 20년이 뭐예요? 10년만 넘어가도, 5년만 넘어가도 재산 분할 대상에는 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할 비율을 조금 작게 잡아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아예 이 30년, 뭐 이렇게 20년, 20에서 30년을 들고 있었던 재산을 아예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빼버리는 논리는 저는 동의를 못하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가사소송 법원에 가면 판사님이 한 10년 되면 제발 특유재산 좀 주장 좀 그만해라는 말을 귀에 딱지 듣도록 듣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사건 제가 1심 판단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는 SK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숭펑 다 빼버렸을까? 그래서 뭐 경영권 방어라든지 뭐 그런 기업에 또 내지는 뭐 국가 경제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심 반영해가지고 뺀 것은 아닐까 추측을 했었죠. 그런 것을 판결문에 쓸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데 2심에서는 이제 인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2심에서 이 피고 노소영 관장 측에서 추가로 증거를 냈어요. 그러니까 1심 판단하고 2심 판단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해서 판단이 이렇게 갈린 건 아닙니다. 1심 판결에서는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2심에서 나왔고 그것을 종합해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1, 2심 판결이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이렇게 차이가 나게 판단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핵심 증거가 2심 때 새롭게 나왔거든요. 왜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노관장 측 항소심 제출. 자, 300억 원 비자금을 건네받고 받은 성경건설 명의의 어음 6장의 존재가 이제 2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었다는 겁니다. 노관장 측은 1990년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00억 원이 최종현 전 회장한테 전달되었다. 그래서 그 돈으로 92년도에 증권사를 인수하고 그 돈으로 94년도에 대한텔레콤, SK 주식회사의 전신이죠. 그것을 인수하는, 매입하는 주식을 매입하는 자금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K가 기존 그 텔레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비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아내 쪽에 비자금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애초부터 그 형성하는 주식, 전신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쓰였다는 게 2심 법원에서는 인정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근거는 요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그 대통령의 그 아내, 그죠? 노관장의 모친인 김옥순 여사가 최근까지 보관해온 성경건설 명의의 50억 원 어음 총 6장의 사진이 재판부에 제출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2심 법원이 판단한 부분을 보시면은 300억 원 어음의 존재는 30년 정도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이라며 최종현과 최태원이 노태우의 존재를 배경으로 객관적으로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기업 활동을 하는 등 노태우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노태우가 이러한 상황을 용인한 이상 최종현의 태평양 증권 인수, SK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 및 SK그룹의 성장에 노소영 측의 기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까 저 어음이 들어온 시점을 보세요. 아까 어음이 들어온 게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92년, 94년에 인수했잖아요. 혼인 기간이 언제예요? 혼인 시작 시점이 88년이죠. 그러니까 이 비자금 자체가 혼인 기간 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고의 부친의 영향력 돈으로 들어왔고 그것으로 애초에 원고의 주장은 뭐였어요? 아니다. 우리 아버지의 주식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어왔을 뿐이니까 나의 재산이라는 건데 사실은 그죠? 이 아버지의 주식이라는 건데 이 아버지의 주식 자체가 피고 측의 부친의 돈으로 형성돼가지고 당신이 상속받아가지고 들고 있었던 거니까 단독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가정주부인 아내이더라도 회장의 아내로서 이렇게 혼인기간이 길면 분할 대상이 포함이 될 여지가 높은데, 그죠? 근데 일반적인 아내도 아니고, 이렇게 전 대통령의 딸로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기여했고, 이번에 2심에서 이러한
1심에서는 증거 없이 자꾸 우리 아버지 기여했거든요, 이렇게 했겠죠. 핵심 증거가 없이. 그런데 2심에서는 핵심 증거가 제출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결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분할 대상에 들어간 건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분할 대상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맞다고 보고, 그러면 이렇게 4조 115억 원으로 풀어놨을 때 분할 대상이, 그 다음 그 분할 비율의 문제가 되겠죠. 분할 비율이. 35%는 맥스예요, 맥스. 제가 봤을 때는, 아내 쪽이 최대한 좋게 받은 금액이거든요. 제가 첫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자, 아내분 입장에서는 약간 축출 이혼을 당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새로운 여자랑 살면서, 당신은 이제 잘 가라.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약간 축출 이혼이잖아요. 축출 이혼.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예시를 들었죠. 첫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내분 입장에서 억울하지. 왜? 만약에 남편이 이혼이 아니고 사망했다고 가정해봐.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하면 상속의 문제로 넘어가잖아요. 상속의 문제로 넘어갔을 때, 이 가정에서 자녀분이 3명이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은 다 1이고, 아내는 1.5의 비율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남편이 그냥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4.5분의 1.5가 상속 비율이란 말이에요. 이걸 계산해보면 33%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렸는데, 그죠? 근데, 2심 판단에서 35% 나왔잖아요. 거의 근사치죠. 어쨌든, 이렇게 뭐 계산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35%가 나왔다. 그리고 그 금액이, 지금 판단받은 금액이 1조 4천억 원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판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은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전 관련해 다시 돌아가서 이미지전 관련해 가지고 2심 사건에서는 이 부부의 자녀 3명이 있잖아요. 자녀 3명이 다 엄마 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제히 탄원서를 내면서 보시면 이에 대해서 법원은 당시 자녀들이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이라는 취지로 적었다는 탄원서도 남편의 이미지 내지는 위자료 판단의 근거로서 적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이 2심 판사님이 남편 쪽을 질타하는 거냐면, 소송 비용 판단은 보통, 이게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조 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도 몇십억, 몇백억이란 말이에요. 그 소송 비용 판단 보통 이 정도로 아내 쪽에 전향적으로 유리하게 해주면 각자 부담해라고 할 만도 한데, 소송 비용 판단도 보시면은 재판부는 2심에서 초래된 소송 비용에 대해서 원고가 남편이 70%를 부담해라 해가지고 소송 비용도 짤 없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2심 사건을 할 때 2심 법원 판사님한테 남편 쪽, 원고 쪽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안 좋았다. 그게 법정에서의 태도일 수도 있고, 서면에서 공격을 할 때 너무 상대방을 내가 어쨌든 바람을 핀 배우자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관리를 어느 정도 하면서 재산 방어적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또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취지로 공격하는 식으로 이미지를, 그럼 자기의 분은 풀리겠죠. 하지만 제가 뭐랬죠? 이미지는 나락을 갈 수가 있다. 이 분이 풀리고 이미지가 나락이 가버리는 순간에는 내가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재산분할 금액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과연 분이 풀리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싸움을 할 때는 내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의 지시를 따라서, 변호사는 당사자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판사님 눈에 우리 의뢰인의 이미지가, 설령 우리 의뢰인이 바람을 폈더라도 최대한 그것은 그거고 위자료 영역으로 딱 국한돼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고, 재산분할은 조금 이성적으로 재산분할적 측면만 고려가 될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싸움이 중요한데, 이미지 싸움이 좀 폭망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나쁘게 한 것들이 이 혼외자의 편지가 뭐 결정타가 하나가 됐고, 그리고 사실관계 보시면은 혼인관계가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켜버리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으로 주던 생활비도 중단했대요. 남편 쪽에서. 아내한테는 그렇게 매몰차게 해놓고 상간녀한테는 별거 이후에 관계 유지 등에 219억 원을 사용하고 또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내가 뭐 새로운 여자친구가 좋아가지고 이혼을 하더라도, 그죠? 내 이미지 관리해가면서 아내한테 미안한 거 좀 미안하다고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판사님이 지적한 내용은 부정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판단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고, 그러면 원고는 이제 막 이 회장님 입장에서는 눈물이 나죠. 지금 너무나도 폭망. 1심 때는 완승을 했고 2심 때는 확 추락을 해서 완전 폭망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원고는 뭐라 말하냐면 재판부의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판단되었다. 재판부의 편견으로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들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기업의 방어 그 경영권 관련된 주장도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말 자체는 이혼 소송은 제가 뭐랬어요? 어느 정도 다 모호성이 있어요. 30몇 년 살았는데 비자금이 흘러가는데, 아니 무슨 사진 몇 장 가지고 말이야 그것으로 그게 입증이 됩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혼 소송에서는 100% 예를 들어 35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과거를 100% 다 입증해요? 35년 전에 내가 이혼할 걸 대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놨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면은 그것을 잘 살려서 변론을 하면 이렇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또 1심에서 왜 그러면은 피고는 왜 1심에서 이렇게 폭망했느냐를, 이것은 순전히 제 추측이지만 생각해 보면 항상 이 소송이 조금 망그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혼을 거부하는 쪽에서 그래요. 거부할 때는 이 소송이 2017년에 시작됐는데 한 2년 동안 거부했잖아요. 거부할 때는 뭐 재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싸우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 간의 소송이라는 것은 초반에 모든 전략과 모든 준비를 맞춰 가지고, 그죠? 그때 조금 시간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한 방에 공격을 해가지고 쫙 밀고 나가는 것이 매우 유리한데, 김이 많이 빠져요. 이렇게 이혼 거부로 소송을 몇 년 끌어버리고 2019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반소하겠다고 해버리면 입증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논리적으로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실무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이혼 거부하다가 돌아서는 경우에는 조금 김이 빠지는 느낌이 생긴다. 그리고 그 김 빠진 느낌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죠. 그 피고의 모친이 들고 있던 어음은 원래부터 들고 있었을 거라고. 그럼 사실은 1심에서부터 처음부터 제출되고 주장했어야 돼요. 이렇게 폭망한 판결을 받기 전에. 이 사건이 이례적으로 완전히 극단적으로 유리하게 뒤집어서 그렇지, 1심부터 제대로 받아가지고 받는 경우와 2심에서 뒤집어가지고 받는 경우에, 2심에서 뒤집는 경우에는 뒤집기도 어렵지만 뒤집었다고 해도 효과가 이렇게 잘 나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죠? 그러면 1심부터 잘해가지고 1심 결과에서 잘 받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외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주관적인 평가, 2심 판단이 정당하냐, 1심 판단이 정당하냐 이래 물어보시면 1심 판단은 너무 원고 쪽에 극단적이고 2심 결과는 또 너무 피고 쪽에 극단적이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래요. 매입 자금이 부친해서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이 SK그룹을 일군 게 이 유지를 한 것이 공동회장은 아니었잖아요. 남편이 회장으로 운영을 한 건 맞잖아요.
그 초반에 시드머니가 처가 쪽에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단독 운영을 했잖아. 원고가 어쨌든 회장으로서. 그러면 그 단독 운영한 부분의 기여를 여기서는 65대 35로 하면 차이가, 아시겠죠? 이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좀 적다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너무 이미지가 폭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분할 대상을 이렇게 이제 다 넣는 것은 맞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분할 비율은 이게 이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분할 비율이 무조건 6대 4예요, 5대 5예요, 이게 의미가 없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분할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분할 대상이 이렇게 늘어나면 제가 하는 소송 몇십억대 소송, 몇백억대 소송 수준에서도 35%까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아내분이 넣은 돈이 입증이 된 게 300억 원이라고 치자고, 300억 원을 넣었잖아, 시드머니를. 어쨌든 그게 100% 명확하게 입증된 것도 아닐 뿐더러 어쨌든 그걸 인정해 주더라도, 그 300억 원이 불어났다고 하더라도,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결과치로 따지면 몇 천억 원 정도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심처럼 665억 원은 너무 적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천억 원에서 많으면 한 8천억 원 수준이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하면 이제 분할 비율이 역산해 보면은 정해지겠죠.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이 합당하지. 300원을 넣었고 단독 공동회장으로 운영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항상 좀 패자의 편입니다. 이 도덕적으로는, 그죠? 원고가 나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죠? 회사 지금 1조 4천억 원을 줘야 될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당연히 3심을 하겠죠. 3심을 하면, 자, 3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바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건에서 3심에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 전혀 아니죠.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무조건 자세히 들여다보고, 원심 유지를 하더라도 2심 유지를 하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판단을 하지, 그냥 뭐 상고기각 이렇게 불속행 이렇게 할 사건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들여다보고 구체적으로 다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심 판결이 너무 피고 쪽에 유리하게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 넣은 전제에서는 분할 비율이 너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또 말씀드린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가정법원에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대 자산가들하고의 소송을 하더라도 이 정도 비율이 안 나온다니까요. 실무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판사님이 너무 전향적으로 높은 비율, 35%라는 건 지금 이 4조 원에 대해서는 너무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제 예상은 조절은 될 것 같다고. 그러면 2심, 3심에서 원고는 어떤 것을 변론을 해야 되겠냐 물어보시면, 저는 아까 그 포인트예요. 그래, 300억 원이 넘어온 것도 우리가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그래, 넘어왔다 치더라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공동 운영이 아니에요. 공동 운영이 아니면, 자 보세요, 시드머니를 300억 원을 넣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원고는 무엇을 입증해야 돼요? 내가, 그래 300억 원 시드머니 받았다 치자. 하지만 내가 회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4조 원까지 불렸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퉈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심은 법률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심은 사실심이야. 사실심은 어떤 뜻이냐면 새로운 증거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2심에서도 2심에서 피고는 1심에서 내지 않았던 그 어음이라는 증거를 냈잖아요. 그래서 2심에서 뒤집었잖아요. 그런데 원고는 이미 제출된 증거로 싸워야 돼요. 이미 제출된 증거로. 그래서 지금 이 원고가 1, 2심 때 그래도 제대로 정리는 안 돼 있더라도 온갖 증거를 많이 내가지고, 증거를 많이 제출된 상태여서 원고의 그 경영 수완 능력으로
이 재산을 상당히 회사를 증식을 나의 개인적인 플레이로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충분히 들어있는데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정리만 해가지고 그죠? 이것을 이 2심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선고를 하면 그 사실관계가 또 크게 인정이 되면 저는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얼만큼 더 줄어드느냐는 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너무 1심은 극, 저쪽의 극, 2심은 이쪽의 극이기 때문에 바뀌더라도 또 이렇게 또 확 바뀔 가능성도 다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중간 지점, 1심의 판단, 2심의 판단, 이게 극과 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지점까지 끌어낸다면, 그죠? 원고는 잘했다는 겁니다. 이 원고가 1심의 판단까지 끌어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모르죠, 그건. 소송이라는 건 항상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가지고 움직일 거냐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어차피 결과는 판사님 손에 달려있고. 그리고 원고는 3심에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은 이미지를 조금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증거를 낼 수는 없겠지만 변론 과정에서라도 이미지가 너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35%는 저는 너무 많다입니다. 오늘은 흥미 위주로 재벌가의 이용 판결 2라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 3라운드 결과가 나오면 3심 결과가 나오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